팀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1월에 가지고 오셨던 종목을 다시 가지고 왔다고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기업은 3일이라는 기업입니다. 네. 말씀해주신 바와 같이 1월 초에 한번 소개를 해드린 경험이 있는데요. 예. 1965년도에 설립이 됐습니다. 포스코와 당진제철소, 여기서 생산하는 철강 제품을 국내 전국 각지로 운송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특히 포스코 쪽 내수 관련 제품 중에 육상 운송에 36%의 점유율을 갖고 있어서 한진이라든가 대한통운의 이 대형 운송사보다도 높은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일단 좀 안정적인 매출처를 확보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화물터미널에 수반한 임대 수익이라든가 유류 판매 수익, 화물 알선료 등의 또 사업의 일부분이고요. 인천이라든가 당진, 부산, 대구, 창원 등 이 물류의 핵심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곳에 영업망을 갖추고 있습니다. 일반 민수 화물 운송업도 영위를 하고 있고요. 이 외에도 2개의 또 직영 주유소를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도 합니다. 네, 3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희가 자세하게 소개를 해드렸는데 일단 다시 한번 가지고 왔다는 것은 지금 또 주목해볼 만한 이슈가 있다는 것일 테니까 좀 자세하게 또다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월에 말씀해 주신 것이 자산이 상당히 많다라는 부분 아니었습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죠. 맞습니다. 드러나지 않은 자산이 많다 이거였는데 그것을 매각을 통해서 이제 현금화가 된다라는 점이었습니다. 네. 지난해 3일은 이 포항의 상도동 부지와 그리고 대잠동 화물터미널, 포항의 대잠동 화물터미널을 매각을 했습니다. 상도동 필지는 롯데 쇼핑에, 대잠동 필지는 세경산업개발에 각각 매각을 했는데요. 상도동 필지는 79억 원에 산 것을 128억 원, 49억 원의 이익이 났고요. 네. 대잠동 화물터미널 같은 경우에는 장부가는 293억 원인데 처분가액은 632억 원으로 거의 340억 원의 이익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매각 차익만으로도 거의 390억 원에 달하는 그런 수치인데요. 이는 현재 시가총액이 450억 원 내외임을 감안할 때 좀 의미 있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일단 3일의 부채가 지난해 기준으로 해서 800억 원이 좀 넘는 수준인데요. 부채를 거의 갚을 수 있는 수준의 현금이 들어온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순자산도 345억 원에서 이 매각 차익을 통한 이익 때문에 700억 원이 넘게 되고요. 이에 따라서 PBR이 약 0.5배에서 0.6배밖에 되지 않는 그런 좀 우량한 기업으로 재탄생될 수 있는 그런 기점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상당히 중요한 이슈가 되겠죠. 말씀하신 것처럼 시가총액이 얼마 안 되는 스몰캡 종목인데 이 시가총액의 1.5배에 달하는 매각 대금을 받았다라는 소식이에요. 이 받았다라는 소식이 얼마 전에 뉴스로 또 나왔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또 들고 나온 건데요. 보통 이 자산 매각의 경우에는 잔금을 치르는 시점, 즉 현금이 들어오는 시점으로 재무제표에 반영이 됩니다. 포항의 대잠동 화물터미널 매각 잔금 570억 원이 지난달 29일에 지급이 되었습니다. 현재 3일의 시가총액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약 450억 원이 채 안 되는 수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시가총액보다 많은 현금이 한꺼번에 회사로 유입된 거죠.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인데요. 현재 시장에서 평가받는 기업의 가치보다 훨씬 더 많은 현금이 회사로 들어왔다는 점 포인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돈으로 부채를 갚으면 1년에 230억 원의 비용이 세이브가 되고요. 부채를 갚지 않고 또 신성장 동력을 키운다고 해도 이 현금을 통해서 많은 것을 할 수 있겠죠. 3일에게 있어서는 긍정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네,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회사에 있어서는 시가총액의 1.5배에 달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당연히 긍정적인 이슈가 될 텐데 문제는 또 공시를 안 하지 않았습니까? 왜 공시를 안 한 걸까요? 네, 투자자들이 이 사실을 잘 모른다라는 점이 주가에는 영향을 별로 못 미쳤던 것 같은데요. 일단 부동산 매각 대금 입금 완료는 의무 공시 사항이 아닙니다. 자율 공시 사항이기 때문에 공시를 하던 안 하던 크게 상관이 없는데 하지만 보통의 경우는 이런 호재를 공시를 안 할 일이 별로 없죠. 보통의 기업들은 주가 부양 그리고 주주들을 위해서 공시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펀더멘털과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3일은 일각에서 이 여당 의원과 특수관계라는 점을 들어서 또 대선 관련주로 부각이 되기도 했었거든요. 이런 면들이 이 주가가 또 크게 올라가면 또 굉장히 좀 의심스러운 일들이 있지 않나라는 시각이 굉장히 부담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된 보도자료가 얼마 전에 또 기사화되기도 했었죠. 그 기사를 찾아보시면 내용은 잘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증시는 항상 움직이는 생명체와 같죠. 그래서 항상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습니다. 항상 돌출된 상황이 발생되기 마련인데 이런 리스크를 좀 줄이고 싶은 게 아니었나 싶고요. 하지만
부각이 되지 않은 것들을 시장에서 알고 투자자들이 알므로 인해서 이 회사의 주가는 조금 더 상승폭이 있을 수 있다라는 점, 이걸 좀 포인트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죠. 매각 대금이 받았는데 공시를 안 했다라고 알려진 지난 6월 초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이죠. 주가가 그날 오름폭이 상당히 큰 폭, 한 9% 정도 나오기는 했었는데 전반적인 주가의 흐름을 보자면 이것이 제대로 적정하게 아직까지는 평가받지 못하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주시면서 그렇다면 어떻게 접근을 하면 좋은지 투자 전략까지 세워주시죠. 네, 3일은 지난해와 올해에 걸쳐서 760억 원가량의 부동산 매각 대금이 회사로 유입이 됐습니다. 네. 거의 현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장부가액은 380억 원가량이기 때문에 2배에 달하는 매각 차익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부분으로서는 현재 부채를 거의 다 갚을 수 있는 수준의 현금이 들어온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걸로 신사업을 하든 부채를 갚든 3일에게 있어서는 좋은 기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당 의원과의 특수관계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원치 않는 정치 테마 쪽에 좀 엮이면서 회사에서 네. 굉장히 조심한 면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팩트만 정확히 보면 회사에 현금이 유입된 것은 사실이고요. 이것이 3일에게 기회가 될 것, 이것 또한 사실로 보입니다. 따라서 관심을 충분히 가져볼 만한 이유가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단기 목표가는 30% 정도 상승한 3,900원 정도로 대응하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또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서 현금으로 부채를 갚는지 아니면 신사업에 진출하는지 앞으로 실적이 얼마나 좋아지는지 이런 면들을 따져보시면 또 꾸준한 N자형 상승으로 갈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3일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봤습니다. 순누라 리서치의 박인혁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